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은 팀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팀장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역시나 트럼프 관련된 이슈겠죠. 미국 관세 정책 방향 그리고 관세 부양책 줄다리기 하는 중국 글로벌 트렌드 체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트럼프 관세 전쟁을 주도할 USTR 대표의 지금 제이미스 그리어가 지명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와 관련돼서 캐나다랑 멕시칸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 중국 제품에는 추가적으로 10%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관세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럼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국가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추가적인 10% 관세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유럽에서 먼저 좀 작용이 됐어요. 뭐가 작용이 됐냐면 사실상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에서는 많은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유럽 시장에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졌었는데 사실상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는 국가의 순위를 보게 되면 지금 상위 3개의 국가가 멕시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3국가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이 국가에 대한 성격을 또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멕시코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트럼프 이제 대선 캠페인 당시 때 이제 그 중국 자동차가 멕시코 공장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우회하는 것을 내가 막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내가 멕시코 공장, 멕시코로 들어오는 그런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2000% 관세를 내가 매기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 뭐 캠페인 당시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일부 자동차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재미난 게 있어요. 멕시코 공장에서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가장 큰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1위 기업이 GM입니다. GM이요? 예, 2위가 포드예요. 그리고 이제 4위, 5위에서 뭐 스텔란티스 기업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토요타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1, 2위를 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국 기업에 관련돼서 자국 기업 우선주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약간의 좀 뭐랄까요, 원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하나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있으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지금의 트럼프 2기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제 가장 빠른 어떤 산업의 그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에 관련해서 또는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먼저 매겼다. 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가 그렇게 돼 있으면 주가가 많이 빠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지만 사실 과거보다는 저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을 거라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트럼프 1기를 우리는 모든 국가가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 2기 자체에서 물론 관세에 관련된 아주 강한 정책을 내놓겠지만 과거만큼의 그 불확실성이 정말 증폭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보다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대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느꼈었던 그런 불확실성, 정말 예측 불가한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국면이 있어서 조금은 강한 관세 정책이 나오겠지만 증시에서는 일부 변동성은 있겠지만 일부 회복하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지금의 미국 제가 이제 뒤에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해 보면서 또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부과국에 미국의 오랜 우방 국가인 캐나다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 트럼프 관세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고에 중국은요, 무역과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하면 또 중국 견제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빠르게 불붙을지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면 미중 분쟁이 좀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우려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네. 팀장님? 예, 그래서 네. 미중 갈등은 뭐 지속적으로 좀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번에 관세 정책을 먼저 내놓으면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네. 뭐냐면 멕시코 대통령이 보복 관세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가 차원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에 여러 이제 산업의 어떤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미국의 지금 관세는 결국에는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야 이 관세를 과하게 매기는 거에 대한 명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진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런 관세나 여러 가지 그런 명분적인 부분에서 기업들의 어떤 훼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 있는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많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생태계가 너무나 견고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미국 내에 이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는 트럼프 2기의 어떤 임기 동안에 완전히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빠르게 돌아올까라고 네. 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받는 게 있으면 또 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상적인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하면 지금의 많은 국가들이 과한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 관세를 하겠다 또는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중국의 부양책은 과거에 우리가 보기 드문 이런 부양책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큰 부양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여러 대외적인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신선하게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의 부양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의 관세와 중국의 부양책의 어떠한 줄다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러한 부양책이 있어가지고 한국 시장이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증시의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12월 또는 내년 1월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부양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정책, 트럼프 관세, 트럼프 트레이드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시장은 온통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올라온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좀 지친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트럼프 수혜주 말고는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관련된 이슈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팀장님. 예. 지금 이번 주가 끝나면 11월장도 마무리가 되고 12월장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로벌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사실상. 네,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예, 네. 이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한 달 동안에요. M7 종목들은 물론 종목별로도 다를 수 있어요. 테슬라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일부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일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상 그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업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러셀 지수,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러셀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M7에서 중소형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너무 의존되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의 중소형 기술주들이나 중소형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실적이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금리 인하 정책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훼손되어 있던 주가가 많이 훼손되어 있던 부분이 일부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고 M7보다 훨씬 더 좋은 아웃퍼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소형 기업들 안에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의 이 모멘텀은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섹터가 뭐냐면 지금 소프트웨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과거에 하드웨어로서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여러 AI 칩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이런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소프트웨어로 많이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중심에는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좀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을 쫙 우리가 보게 되면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그만큼 지금의 이동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이제 그 산업의 어떤 변화 속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충분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성격이 다른 섹터로 우리가 넘어갈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사실상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 섹터들도 있습니다. 뭐 특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양자 컴퓨팅이 지금 아마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만 해도 뭐 20% 올라갔다가 또 10% 떨어졌다가 네. 정말 큰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어떤 과거의 그 모멘텀을 지켜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여전히 좀 싸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적을 봤을 때는 거의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하나의 이제 판단을 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에너지, 전기차 관련해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일부 캐점이 지나가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어느 이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전기차 기업, 특히나 모빌리티 산업을 우리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제가 또 하나 좀 지켜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보택시에 대한 출연이 이미 나왔죠. 로보택시는 이제 앞으로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의 로보택시에서 들어가는 여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이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합작으로 통해서 협업을 할 가능성도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여러 혁신적인 부분이 차후 한 2025년, 뭐 늦으면 2026년 때는 충분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시장에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너무나 트럼프 트레이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그 외에도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트렌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